얘들아, 이번 시간에는요,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라고 해서요, 지금 타이틀 2개 나온 건 출판사마다 조금 제목을 달리 써서이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별의 진화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빅뱅에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빅뱅에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요. 우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였죠. 우주 배경 복사로 인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세한 온도 차이가 이렇게 발견이 됐었어. 그 다음에 바로는 아니고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별과 은하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마무리가 되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두 번째 파트에서요. 우리는 이제 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구 그리고 생명체, 즉 우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을 텐데 이게 빅뱅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라고 했었죠. 그런데 수소, 헬륨 말고도 우리는요 무거운 원소들이 이렇게 지구라든지 생명체에 많은 걸 현재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빅뱅에서 만든 건 수소와 헬륨의 비가 74%대 24%로 약 98%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거 이후에 별에서 드디어 무거운 원소들을 만듭니다. 따라서 별이 탄생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 일대기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수업 내용이 될 거예요. 우주부터 첫 번째 지구, 그리고 지각, 그 다음에 사람, 대기, 이러한 구성 성분들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1번, 2번, 우리가 요 두 번째까지는요, 조금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게 좋고, 문제에서 좀 낚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지구다라는 것과 지각, 조금 유사한 이런 보기로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빠르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잘 오답으로 낚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요. 특이하지만 이렇게 철 성분이 제일 많아. 우리가 지구 시스템 파트를 또 들어가다 보면은 지구 내부 구조가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부피는 좁지만 여기 지금 핵에는요 대부분이 이렇게 철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게 거의 다 이루고 있어서 철이 제일 많아요.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지각이랑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는 요 산소가 제일 많고 지각에서는 규소 사람한테는 탄소 이러면서 또 오답으로 낚일 수 있는 거 둘을 막 바꿔놓습니다. 그런 거 주의해서 보시고 대기의 구성 성분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요. 질소 그리고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이런 식으로 1, 2등 원소 순서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지구의 주요 원소라 그래서 지구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지 얘들아. 철과 니켈이 많지만 제일 많은 건 철입니다. 주의해서 보시고요. 사람은 산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탄소와 질소, 칼슘, 수소 등등등을 구성하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 여기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핵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요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 단원으로 와서요. 요 지구와 별에 대한 이야기 요거를 할 건데 한자 어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성간 이거는 별 사이사이의 물질 이러한 뜻이거든. 성간 물질은요 당연히 빅뱅 우주론에서 만든 수소와 헬륨이 주요 원소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먼지와 티끌들 이렇게 모든 걸 성간 먼지, 성간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10% 정도이고 조금 특징적인 게 은하 원반이라는 요 원반 용어가 주변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들. 드디어 별이 탄생하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별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탄생을 할 거고 별의 탄성은 스스로 빛을 낼 때 우리가 별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전 상황도 좀 아셔야 돼요. 일단은 빅뱅 터지고 나서도 물론 많이 냉각이 되었지만 고온과 고압의 환경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요, 온도가 조금 주변보다 식어야 돼. 그리고 밀도는요, 좀 커야 돼요. 그러면서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가벼운 원자핵에서 무거운 원자핵이 된다. 그거를 핵의 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핵은 융합도 할 수 있고 분열도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분열도 할 수 있는데, 둘 다 목적은 안정해지기 위해서야. 안정해지기 위해서 융합을 하는 핵들이 있고요, 분열을 하는 핵들이 있습니다. 일단 별에서는 핵 융합 기억하고, 처음에 가스구름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성간물질에서 퍼져 있는 수소 헬륨을 주축으로 이런 것들이 밀도가 큰 곳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요, 결합을 하려고 모여드는 곳은 밀도가, 요거 밀도가 좀 크고요, 온도는 좀 낮은 요런 조건에서 결합을 잘 할 수 있어. 밀도가 큰 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질량이 증가하면서 중력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 상황. 그러면 가스 구름으로부터요, 성운.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서도 구름을 볼 때 이렇게 막 흩어진 이런 구름이 있는 반면, 조금 뭉게뭉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구름을 본 적도 있죠? 이러한 차이예요. 구름, 운자를 써서 둘 다 구름을 뜻하는 건데, 얘네가 계속 뭉치다 보면 수축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수축하다가 성운을 만듭니다. 오케이? 성운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성운 이후에서 만들어지는 요 원시별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원시별, 여기서부터요, 별로 되는 요 상황인데요. 우리가 요런 원시자를 붙이는 거는 현재의 별과는 다르지만 시초가 되는 그러한 의미가 붙을 때, 그럴 때 원시자를 붙여요. 사람도 원시인, 지금 사람 모습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다고 아예 다르다란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런 부분에서 시초 이런 말을 붙이고요. 그리고 나서 원시 지구, 원시 대기, 원시 지각, 원시 바다 이런 식으로 원시자를 붙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성운이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요 뭉게뭉게 있는 상황에서 아주 많은 여러 개가 포인트예요. 여러 개의 원시별을 만들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낚이는 또 보기가 뭐냐면 가스구름, 그 다음에 성운, 그 다음에 원시별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기억하다가 성운 한 개가 원시별 한 개 이런 식의 보기에 낚입니다. 절대 아니야. 원시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오케이. 원시별을 만드는 조건은 매우 중요한데요.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곳. 이것은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도 계속 얘기했지? 온도가 낮고 밀도가 커야 잘 뭉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보기에 낚이냐면 얘네들이 뭉치다 보면요, 요렇게 온도 압력이 또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조건인데 요 조건을 간과하고 원시별 온도 높아지지? 압력도 높아져. 이런 식으로만 단편적으로 기억했다가 틀립니다. 얘는 조건인 거 잘 기억하세요.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나서 원시별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거 중력 수축 에너지, 요게 너무 중요해요, 얘들아. 밑에도 나와 있는데 중력 수축 에너지가 뭐냐면 원시별을 만드는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에너지 원. 이로 인해서 수축을 잘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건 가스구름도 그렇고 성운도 그렇고 원시별도 그렇고 모두 다 이렇게 중력 받고 있고 수축을 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열을 더 많이 발생하는 구간, 그때가 원시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에너지 원이다, 원시별의 근원 에너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의해서 요 용어는 체크해야 돼. 별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얘들아, 별 이전에 원시별에서 요 조건이랑요,
중력, 수축, 에너지 요 두 개의 용어 꼭 주의해서 보십시오. 드디어 별이 됩니다. 드디어 별이 될 때는 원시별에서 계속 수축하니까 온도랑 압력이 이렇게 높아졌죠. 높아지는 온도의 기준이 있어요. 1000만 켈빈이라는 요 온도에 도달하면 우리가 드디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돼요. 왜 스스로 빛을 내느냐?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들이 드디어 뭉칩니다. 그때 온도가 1000만 켈빈. 당연히 중요하겠죠. 빅뱅 친구들을 먼저 들은 빅뱅 친구들이 아니라 빅뱅을 먼저 들은 친구들은 당연히 중요한 거 알 거예요. 요렇게 수치 싸움이야. 빅뱅 1단원이랑 그리고 요번 별 단원. 요 1, 2단원은요. 숫자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해서 보세요. 그랬을 때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주계열성. 이렇게 말해요. 주계열성이다. 이게요. 별의 탄생입니다. 탄생한 별이 될 거야. 오케이. 사람도 탄생을 해요. 그러면은 신생아. 그치? 그리고 유아기를 거쳐서 여러분들과 같은 지금 청소년기. 그러다가 선생님, 부모님들과 같은 성년기,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은 노년기. 이런 식으로 일대기라는 게 있어. 별도요. 탄생을 기점으로 소멸할 때까지 일대기가 있어요. 요 일대기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별, 주계열성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특징적인 거 더 보고 들어갈게요. 주계열성 이렇게 나와 있죠? 주계열성은요, 수소가 핵융합을 드디어 합니다. 아까 온도 중요하다 그랬어. 1000만 켈빈이요. 그때 얘네들 수소가 결합한 다음에 가장 가벼운 수소 다음에 헬륨을 만들어요. 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가볍고 그 다음에 2등이 요 헬륨이야. 따라서 헬륨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 방출하느냐 흡수하느냐 요것도 계속 보기에서 바꿔놓는 포인트니까 주의하시고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별의 크기가 일정해요. 안 바뀌어. 어떠한 별들은 일대기를 거치면서 크기가 커지고 또 수축하는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계열성 여기에서는 크기가 일정하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모든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입니다. 즉 아가야 태어나자마자 이 상황이고 주계열성이 중요한 이유는 별의 일생을 다음 장에서 계속 배울 건데 대부분이 다 주계열성으로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계열성이 가장 긴 시간이야. 항상 통합과학을 배우면 중학교 때랑 다른 부분이 뭐냐? 가장 긴 시간?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라 그랬거든, 얘들아. 그래서 의문을 갖고 그런 부분을 서술시키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별의 중요한 부분, 수소 핵융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할 건데요. 별이 수소 핵융합을 할 때는 4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해요. 양성자가 즉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지. 그러한 4개의 양성자가요 융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륨이 돼.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질량이요 같아 달라. 우리 질량 보존 법칙을 알고 있는데 질량이 달라요. 누가 더 커? 반응 전에 4개의 양성자의 합이 반응 후에 요 헬륨보다 큽니다. 왜냐? 엄청난 에너지를 요렇게 뿜어내기 때문에 요 에너지가 태양으로 치면은 태양 에너지거든. 그래서 요 태양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큰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 반응 전 요거랑 같은 값은 헬륨 플러스 에너지가 요렇게 더해져야 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요 맨 밑줄 보입니까?
요 얘기를 했었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왔다 갔다 상호 전환되는 게 질량 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수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에너지는 질량의 차이 곱하기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뿜어내서 방출되지 않았다면 얘네들의 질량은 이렇게 같을 거야. 보존될 거야. 그런데 에너지로서 질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들끼리 더한 요 질량이 더 큰 겁니다. 요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헬륨을 만든 나중 반응 후가 질량이 더 작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1개의 헬륨을 만들고요. 그때 온도 중요합니다. 1000만 켈빈. 막대한 에너지가요. 빛의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질량은 감소. 이렇게 써머리가 되어 있어요. 별의 크기. 아까 중요하다 그랬지? 별의 크기는요. 유지되는데 일단 별은요. 계속 중력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중력. F라고 선생님 앞으로 쓸 거야. 중력의 영향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수축하려는 힘이 작용해요. 물론 중심에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축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요. 수축을 하지 않는데 왜? 중력이 있는데요. 수축을 안 한다? 이상하지. 무슨 상황이냐면 수소들이 핵 융합을 하죠. 핵 융합을 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온다 그랬어. 방출된다고 했어요. 그것들이요. 기체 즉 별 내부에 있는 기체들을요. 밀어내. 이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 하느냐? 내부 압력이라고 해서요. 요렇게 압력 P라는 기호를 앞으로 쓸 겁니다. 즉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거랑 거의 대등한 힘으로 요렇게 바깥쪽으로 요렇게 기체들을 밀어내는 힘이 생겨. 따라서 F 존재하지만 걔가 P랑 요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 밑줄 요 상황 때문에 크기가 안 변하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아주 중요한 주계열성의 특징이야. 따라서 요 부분을 써머리 해보면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수소들은 반응물이야 얘들아. 누굴 만들죠? 헬륨. 별의 중심부는 당연히 그럼 헬륨 생성물이 많아지고 수소는 점점 줄어들 거야. 별의 중심부에요. 수소를 얘네들이 가지고 별로 탄생을 한 건데 그게 다 떨어진대. 그러면 수소 핵융합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별이 죽은 거냐? 아직 소멸한 건 아니고요. 다음 단계로 진화해요. 그건 뒷페이지에서 배울 거고요. 별의 일생의 대부분 주계열성으로 삽니다. 가장 긴 시간을 보낸다 그랬어. 왜 그럽니까? 수소가요. 별에서 우리 몇 퍼센트?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풍부한 원소야. 애초에 가장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융합하는 시간도 가장 길겠죠? 따라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 수소가 모두 소진되는 시간 가장 길다 그 뜻이에요. 됐습니까? 태양 형제 주계열성이라고 했고요. 주계열성인데 10억 년의 수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 수명이다라는 건 뭐냐면 수소 핵융합 가능한 양, 즉 수소의 양이에요. 그게 100억 년 동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딱 반 정도 했대요. 50억 년 정도 했고 50억 년 정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우리가 했고요. 조금만 더 한 다음에 끊어갈 거니까 얘들아 좀 더 집중하세요.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이렇게 나와 있죠. 드디어 주계열성을 넘어서 별들이 진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했던 무거운 원소들, 우리는 지금 빅뱅에서 수소랑 헬륨만 만들었는데 더 무거운 원소를 이제 만들 거예요. 오케이. 그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별의 질량입니다.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크면, 질량이 작으면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긴 만드는데 종류가 달라져요. 따라서 질량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 높아지지,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별 내부 밑줄, 얘들아, 기준은 별의 내부야. 별 외부도 있습니까? 네, 폭발할 거거든. 얘네가 폭발해버리면 더 이상 내부가 아니겠죠? 그래서 별 내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원소의 끝판왕, 철입니다. 철까지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말했다시피 폭발해. 그러면 그 이후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만들어요. 그래서 기준은 철이야. 철보다 가벼운 애, 철,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애.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질량이 태양이랑 유사하대요. 태양도 질량이 아주 크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 지구에 비하면 엄청납니다. 하지만 별끼리 비교를 했을 때 태양은요 좀 질량이 작은 쪽에 속해.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래요. 태양보다 훨씬 커서 10배라고 책에 100배라고 또는 부교재에 몇으로 나오든 상관없는데 보통 이렇게 10배 이상인 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원시별과 주계열성까지는 같아 얘들아. 원시별과 주계열성까지는 질량 상관없이 이렇게 동일한데요. 그 다음부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거성, 커진 팽창한 별이 되는데 그게 적색 거성이 되고요. 그리고 거성, 똑같이 커진 별인데 팽창한 별인데 더 크다. 그 의미로 초거성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이랑 백색 외성이랑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소멸해요. 그런데요, 얘네들은요 사실상 거의 유사한 과정이야. 왜냐? 얘는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고 얘는 중심으로 이렇게 수축하는 별이 되거든. 마찬가지로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에서 폭발을 하면요. 중성자들끼리 모여서 또 별을 만들면 중성자 별, 그리고 훨씬 더 무거운 애들이 뭉치면, 수축하면 아주 밀도 큰 블랙홀이 돼요. 블랙홀은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의미로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은 뭐냐? 만들 수 있는 원소예요. 질량이 작잖아 얘들아. 태양과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여기 거성에서 만들 수 있는 게 기준인데요. 철보다 작은 원소까지만. 작다 보다는 정확하게 가벼운 원소. 질량이요. 조금 더 큽니다. 태양보다요. 그러면 초거성을 기점으로 얘는요. 철. 그러니까 당연히 철보다 가벼운 애들은 만들죠. 철보다 가벼운 애 플러스 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내부예요. 별의 내부. 아까 가벼운 애 여기도 내부. 그러면 폭발했어요. 이제 외부가 되지. 외부로 이렇게 진화하면은 이제 철보다 무거운 애들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이 과정에 대한 얘기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조금 힘든 친구들 끊었다가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봅시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라고 해서요. 먼저 질량이 좀 작은 별 먼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이 좀 큰 별. 일단은 주계열성에서 거성이 될 때까지요. 얘네들의 패턴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전반적인 기준을 잡고 들어갈 거야.
그 기준을 잡지 않으면 얘들아 그림도 뭔가 복잡해 보이고 설명도 뭔가 복잡해 보여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 기준을 선생님이 요 밑에서 필기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별은요 크기가 결정되는데 중력 얘는 수축을 하려는 힘이고 내부 압력 얘는 팽창을 하려는 힘이야. 이 두 힘이 싸웁니다. 그런데 주계열선에서는 뭐라 그랬지?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크기가 일정. 오케이. 그런데 봐봐 얘들아. F 중력이요 좀 더 크대. 내부 압력보다. 이럴 때는요 수축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요 중심이 될 거야. 왜 중력이 더 커지냐면요. 일단 중심으로 더더더더 모여드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핵 융합 반응을 해야 요 내부 압력 P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요렇게 중력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겨. 그리고 반대 상황도 있겠죠. 중력보다 내부 압력이 큰 상황. 이럴 때는요. 얘네들은요. 팽창해요. 커진다 이거야. 그런 게 중심 말고요. 주변에서 조금 더 잘 관찰됩니다. 요 기준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핵융합에 대한 건데요. 핵융합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잡아야 돼. 무슨 말이냐? 현재 수소가 요렇게 존재해. 수소가 존재해요. 우리 교실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도 당연히 밖에도. 하지만 얘네들이 융합을 해.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요 지금 존재하는 공간에서 받아요?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은 뭐냐? 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해야 돼. 오케이? 융합할 수 있는 온도에 이렇게 도달이 되어야 그래야 수소들이요 융합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 구간에는 수소가 있지만 언제까지? 1000만 켈빈까지 온도가 상승해야 돼. 어떻게 상승합니까? 계속요 수축하다가 온도는 입자들이 모이면서 증가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뭘 합니까? 1000만 켈빈이 됐을 때 드디어 수소가 이렇게 헬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융합을 하니까요. 그럼 헬륨이 존재하면요. 바로 헬륨이 다음 단계에 융합을 하느냐? 아니요. 얘 역시 요렇게 온도가 상승해야 돼. 그 말은 현재 헬륨은 있어. 융합은 못합니다. 언제 융합을 하느냐? 계단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헬륨에 융합할 수 있는 온도는요. 1억 켈빈이야. 1억 켈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헬륨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온도가 낮아서 그래서 융합을 못해요. 그 이후 1억 켈빈이 되면 얘네 헬륨은요. 또 만듭니다. 누구를? 탄소와 산소를. 그러면 탄소와 산소로 핵이 점점 만들어질 건데 얘네가 바로 융합하느냐? 아니요. 핵 융합 아직 못해. 또 다시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 온도에서요. 얘네가 융합할 수 있는 온도가 되면 그때 융합을 합니다. 그것의 끝판왕이 규소핵 융합으로 철이 만들어지는 요 상황. 오케이.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기준은 뭐다? 원소가 존재해도 바로 핵융합한다 못한다? 핵융합 못한다 라는 겁니다. 원소마다요. 핵융합 가능한 온도가 있어. 핵융합 온도에 도달해야 그래야 융합이 가능해진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잡고 그리고 들어가 봅시다. 질량이요 좀 작습니다. 태양보다 크지 않고 태양과 유사한 이러한 별은요 질량이 대부분 작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누구의 핵융합까지 일어나냐면 헬륨의 핵융합까지만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중심부, 수소 다 소진되고 헬륨으로 이렇게 바뀌어. 헬륨뿐이다? 아니요. 헬륨이 핵융합을 한 거야. 핵융합 여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만든 거 탄소. 그리고 산소는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자. 산소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괄호를 해봅시다. 요 괄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엔 책을 쓰는 대표 휘문, 경기고 이 친구들은요 탄소까지만 이런 식으로 책에서 표현하고요. 비상 출판사를 쓰는 학교 대표 숙명이나 타 학교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요렇게 산소까지도 언급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학교 기준으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핵융합을 한 게 산소, 수소, 탄소 이런 거 다 바꿔놓을 거예요, 얘들아. 지금은요. 헬륨까지만 했다고. 그럼 헬륨이 만들 수 있는 중심부에 탄소 존재해요? 존재는 오케이. 핵융합은 아니요. 탄소는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그때 융합을 못하고 헬륨 핵융합에서 끝난다까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준 잘 잡으세요. 그러면 주계열성 아까요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면 주계열성 중심부는요 누가 융합 주인공 수소 걔가요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대.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멈춥니다. 그때 멈췄어. 뭐가 작아져? 내부 압력. 얘는 융합을 해야만 그래야만 생성돼. 따라서 중력이 이겨요. 그렇게 대소가 갈리면 드디어 수축을 합니다. 왜? 중력이 더 크니까. 중력은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라 그랬어. 그래서 수축합니다. 그러면 수축하면서 열이 계속 나요. 중심부 바깥에 있는 수소층 체크. 요거를 또 잘 봐야 되는데 얘들아 별은요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모형을 그리지만 여기에서요 중심과 주변 이런 식으로 좀 관역처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중심이 제일 뜨거워 얘들아. 그래서 중심에도 수소가 있고 주변에도 수소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융합할 수 있는 애는 얘야 얘. 중심에 있는 수소. 걔가 헬륨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중심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면서 변한 상황, 그게 주계열성인데요. 주변에 수소가 없어서가 아니야. 얘도 수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 모두 다 있는데요. 얘네 주변에 있는 요 수소들은요. 1000만 켈빈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중심이 1000만 켈빈에 먼저 도달을 합니다. 가장 뜨거워요. 그래서 핵융합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항상 중심이 먼저. 주변에 있는 수소를요. 구분하기 위해서 수소층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주변에 수소가 있었지만 온도가 낮아서 융합을 못했었는데 수축하면서 온도가 계속 뜨거워져요. 주변이 가열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소층에서 이건 주변이라 그랬지? 수소 핵융합을 이렇게 뒤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잡지 않으면 아니 선생님 수소 핵융합 이렇게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갑자기 다시 한다고 해요? 왜 말을 바꿉니까? 말을 바꾼 게 아니야. 중심 수소는 끝났어. 멈췄는데요. 주변에 있는 수소가 이제 가열돼서 1000만 켈빈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융합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후발대야 후발대. 오케이. 그러면은 융합을 했으니까 뭐가 커집니까? P 내부 압력이 다시 증가하죠. 그러면은 팽창. 기준 잘 잡으라고 했어요. F가 더 크면 수축, P가 더 크면 팽창. 아래에서 설명했고요. 그랬을 때 거성이 되는데요. 조금 온도가 낮은 게 적색이야 얘들아. 푸른 색깔이 좀 더 푸른 색깔이 온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 돼요. 광도 쉽게 말하면 밝다, 밝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주계열성보다 훨씬 더 크기가 커졌지 우리 눈에 더 밝게 보입니다.
광도라는 건 G1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요. 일단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내부 압력이요. 중력보다 커진 상황이죠. 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주변부에서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요. 팽창하는 별이 됐고 그때 적색 거성의 중심부가 계속 수축하고요. 온도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가서야 헬륨의 핵융합 시작. 그동안 그럼 헬륨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있었어. 헬륨은 존재했지만 융합을 못한 거야. 왜요? 온도가 1억 켈빈보다 낮았을 때는. 그래서 중심부는 C, 탄소. 이거는 모든 출판사 공통. 그리고 이렇게 산소는요. 얘는 B상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별로 요거는 답을 할 때 서로 정답이 됐다가 오답이 됐다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조심하시고 미래는 그리고 B상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합시다. 중심부에 드디어 헬륨까지도 고갈된대요. 그러면 헬륨도 핵융합 반응 멈추겠죠? 스탑. 그랬을 때 중력커. 왜? 융합 반응해야 내부 압력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심부는 다시 수축. 수축에 의해서 열 발생하는 주변부. 이번에는 층이 두 개입니다. 헬륨층, 수소층. 걔네가 순차적으로 내부 압력을 키워요. 그러면 바깥층은 팽창. 내부 압력이 여전히 작아요. 중심부는 수축.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의 별의 운명이 또 나눠지는 거야. 얘네들은요.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요렇게 관역처럼 되어 있는 것에서 얘들아 주변이 퍼져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주변부 그게 행성상 성운. 모여드는 중심부 그게요. 백색 외성. 요 가운데가요. 이제 경계가 생기면서 고리처럼 각각 다른 상황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됐죠? 포인트는요. 행성상 성우는요. 다시 방출됐기 때문에 다시 별로 만들어지는 가스 구름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건데 새로운 별이 될 거예요. 백색 외성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 지금 헬륨의 핵융합으로 끝났는데 얘네 다음에 계속 선생님 수축하면요. 또 온도 올라가서 백색 외성에서는요. 또 융합합니까? 아니요. 그 다음 단계 탄소가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헬륨의 핵융합 존재하는 원소는 탄소와 산소까지 이렇게 해서 질량이 좀 작은 별은 끝나요. 소멸돼요. 오케이. 두 번째 질량이 좀 더 큰 별로 갑니다. 질량이 좀 더 크면요. 기준은 철까지 만든다고 했어요. 잠시 생성 원소 기준 보고 들어가면은 아까요 헬륨, 탄소, 산소 선생님이 이렇게만 맞췄는데 보기에서는 철보다 가벼운 원소 이런 식으로 등장할 겁니다. 기준 철보다 가볍다. 그리고 나서 질량이 태양처럼 작은 게 아니라 태양의 10배 이상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만들 수 있는 거 진화하는 건 거성 중에서 초거성이고 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핵융합 반응을 할 때요.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원소 먼저 스포하고 들어가면 철까지다라는 거. 그 전에 원소들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철까지.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거성까지 똑같아요.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수소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죠. 수소 솔드아웃 끝났어. 그럼 멈췄으니까 내부 압력 작아요. 중력 클 때 수축. 따라오죠? 수축하면서 계속 열 발생. 그게 수소층 가열, 주변 수소, 내부 압력 다시 키워요. 그러면은 팽창. 패턴 이해되시죠? 이 상황에서요, 거성이 됩니다. 근데 질량이 크기 때문에 더 뜨거운 거성, 초거성.
초고성의 중심부 마찬가지로 1억 켈빈이 되면요. 드디어 헬륨도 핵융합 스타트. 아까 이렇게 계단식이라 그랬어. 헬륨이 존재했지만 1억 켈빈 이하에서는 융합 못해요. 이상 됐을 때 시작. 그럼 다시 얘네들 열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차례로 일어나는 철까지 요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철까지냐? 또 이런 거거든. 철보다 무거운 원소 왜 생성 안 됩니까? 철도 그럼 융합을 해야 되는데 얘는요 매우 안정해. 안정한 애들 융합할 수 있는 융합 온도가 더 높아야 돼. 융합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철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이다. 또는 철의 핵융합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초신성은요. 초거성 다음 단계인데요. 결과적으로 얘는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폭발해. 그래서 바로 이렇게 폭발하는 상황. 초신성 또는 초신성 폭발.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초거성의 중심부에서 이렇게 철이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핵융합 못해요. 그런데 온도는 계속 뜨거워져. 수축하니까 온도 뜨거워져, 압력 커져. 그래서 폭발. 됐습니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그때 그 에너지로 인해서 드디어 융합을 더더더더 하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그때 구리라든지 금, 납, 우라늄 이런 것들이 대표로 나오고요. 기준은 철보다 무겁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요. 베타 분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G1 탐구 1의 내용이고 얘들아 자세하게 이거를 설명하고 이 과정까지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다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요. 통합과학의 내용을 전달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학교별로 내신 수업을 받다가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는 베타 분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서요. 선생님이 메이크업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잡을 거예요. 초신성의 잔해 이렇게 나와 있죠. 초신성이 폭발하면요. 얘네들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크게 쪼개지고 조금 작게 좀 중간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진 녀석들이요. 나오겠지? 그 중에서 모두 다 우주 공간으로 방출될 건데 걔 중에 큰 것 이걸 중심으로 또 별을 만들어요. 오케이. 요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중성자별과 블랙홀. 이름에서 알려주듯이 중성자로 되어 있는 별. 그리고 계속 수축하다가 블랙홀. 이렇게 남은 일생을 별들이 살아갑니다. 요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얘들아. 추가 설명. 별의 내부, 구조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은 수소로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융합하지 못해. 왜? 온도가 낮아서. 기준 잘 잡으세요. 수소가 핵융합을 시작할 때는 온도 몇? 1000만 켈빈. 즉 수소 핵융합 온도와 헬륨의 핵융합 온도 마지막 규소의 핵융합 온도는 일단은 외우십시오. 나머지는 학교에서 좀 강조하면 그때 볼 거고 왜 이게 중요하냐? 철까지 만드는 게요. 어디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끝판왕이냐면 별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원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중요하고 헬륨은 아까 1억 켈빈 탄소 산소 만들고 수소 핵융합으로는 헬륨 만들고 그 다음에 규소 핵융합으로 철을 만듭니다. 30억 켈빈. 오케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왜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느냐? 그냥 당연하지. 이랬다가 소수령이 띡 나와. 그러면 우리는 또 평소에 연습을 안 해놓으면 당황해서 글짓기 쉽게 안 돼요, 얘들아. 연습하셔야 됩니다.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단은 온도가 올라가야 되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온도, 질량 때문에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얘들아 핵들이 융합하는 거야. 핵은 모두 다 플러스 요렇게 음전화 없고 전자가 붙기 전에 핵이니까 이렇게 양전화로 되어 있어요.
걔네들이 융합하려면 거리가 계속 좁혀진다는 건데 뭐가 생긴다? 반발력. 서로 같은 전압끼리는요 반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러한 반발력을 이겨야 돼. 즉,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더 커서 얘네를 억지로 붙이려는 그 파워가 세지 않으면 얘네 융합 못해. 그게 뭐였어? 온도가 낮을 때 핵융합 못한다. 이 뜻이야. 온도가요 높아야 우리가 핵융합이 가능해진다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해당 온도가 요렇게 1000만 켈빈이다, 1억 켈빈이다, 30억이다 있는 겁니다. 억지로 붙이려는 힘,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럼 얘네가요 요렇게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 나갈 건데요.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일수록 반발력은 더 커.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 건 질량이 큰 별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질량과 이렇게 비례합니다. 오케이? 하나 더 주의해야 하는 거, 별의 수명. 요게 종종 나오는데요. 얘들아, 질량이, 선생님은 기호로 쓸게요.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큰 별, 누가 수명이 더 길까? 질량이 크다 보면은 수소가 더 많은 거니까 선생님 얘가 더 길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또 오답으로 낚이는데요. 질량 작은 게 이렇게 수명이 더 길어요. 왜냐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헬륨 핵융합 반응은 즉 계단형으로 이렇게 온도 상승이 된다 그랬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온도가 상승하는 요 속도가 질량이 클수록 훨씬 빨라. 그러니까 수명이 파바바바바박 줍니다. 온도 올라가는 게 질량이 작을수록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온도가 도달하다 보니까 핵융합 속도가 느려. 그래서 수명이 길어요. 얘의 수명이 더 크다, 길다. 이해할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새로운 별이요 만들어지는 것,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배운 건요 첫 번째 사이클이야. 별이요 첫 번째 사이클로 끝나느냐? 아니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우리는 현재 n번째 사이클이 돈 후에 몇 번째인지 몰라. 요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첫 번째에서는 지금 수소와 헬륨 뿐이었어. 근데 두 번째부터는요 철보다 무거운 애가 생겼다니까. 초신성 폭발하면서. 당연히 세 번째는요 또 생겼지. 더 늘어나지. n번째.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철보다 무거운 애들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원소는 110여 종이 현재 있거든. 오케이? 즉 우리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 사이클을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처음 철보다 무거운 애를 만들고 그걸로만 답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 순서에서 보시면 성간 물질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요 성간 물질에서 사이클 이렇게 돌아갈 거야. 성운을 거쳐서 원시별, 그 다음에 주계열성, 그 다음에 질량에 의해서 적색 거성과 초거성으로요. 질량이 큰 녀석, 질량이 작은 태양 정도인 녀석.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건요. 여기 행성상 성운에서는 탄소, 산소까지 융합 못해요. 초신성 폭발에서는요. 철보다 무거운 애, 초거성에서는 철까지. 당연히 그전 가벼운 거 포함. 이렇게 돼서요. 한 번의 사이클이 돌아오면 얘들아 그때 얘네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오면 그때는요. 성간물질에 이제 철보다 무거운 애가 있는 거야. 하지만 첫 번째 사이클 요때는요. 성간물질의 뭐뿐이다? 수소와 헬륨뿐. 요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여기서부터는 또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잠깐 끊었다 갈게요, 얘들아.